네, 안녕하세요. 윤유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관련돼서 앞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 시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1편으로서 공익활동과 공적 기관의 활동의 현금 흐름이 다르고, 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그 의료기관의 사적 부분을 다시 자꾸 공적 현금 흐름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묘수가 3번이면 바둑에서 패한다고 하는 바둑의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의료가 또 한 번의 묘수를 내고 있다. 즉 결국에선 한국의료의 바둑이라고 해서는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본의료 제도 틀에서 시작해 보시면, 이렇게 심평원이 비급여 부분까지 이렇게 빨간 선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비급여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심평원이 감사에 의해서 눌러주게 될 경우에는 줄어들겠죠. 민간의료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주는 의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적기관에 갖고 있는 현금 흐름과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흐름,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기관과 지불자가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처럼 지불자가 이 기관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현금 흐름을 지닌다,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 실질적 예로 이 지불자인 보험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위와 기재부의 강한 영향력 밑에 있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심사는 심평원이 함으로써 거의 공공의료에 준하는 그런 심사와 감사를 받게 된다. 즉 무슨 S화재보험회사도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부분만큼은 거의 공공의료기관처럼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인 금감위와 기재부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다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이렇게 우리가 유럽은 이렇게 지금 더블 삼각형 구조에서, 한국은 이런 하나의 삼각형 구조에서 거의 우겨놓은 상태가 지금 여러가지 부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인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 심평원이 사보험도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구조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이점이 없습니다. 오늘의 백년대계 한 페이지는 이렇게 심평원이 사보험까지도 심사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보험사가 금감위라든지 기재부의 지도를 받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고 기존을 계속 반복하시고 일시적인 컨트롤 후에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것입니다. 의료비가. 또는 결국은 의료비를 누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의료 공동화 현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발생하는데 그걸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의료 공동화 현상은 예를 들자면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다들 강남에 와서 보톡스라든지 필러와 같은 미용 의료를 한다는 그런 공동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더블 삼각형 구조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소강이 비치는데, 이런 개혁 타이밍을 늦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가 굉장히 잘 원활하게 움직여진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런 모델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 정도까지의 고난도의 행정력을 보여주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현 상태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정도 수준, 그럼 거기에 대한 최대 이점 누가 받을 것이냐, 지금 당장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실손보험 총 간소화법에 들어가 있는 그 비급여 부분, 통제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둑으로 한다면은 정수대로 하지 않고 다시 묘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외면당하는 정수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문제를 좀 더 연장하는 효과 정도 수준, 즉 책임과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시적인 진통제 같은 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국민 주머니에서 티 안 나게 돈을 걷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라 라고 하는 권고가 나왔고요. 2022년까지 보험사와 공급자, 의사를 대표로 하는 공급자가 사실 갑론을복하면서 다투었고, 그동안 이 법안은 몇 번 다시 폐기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좀비처럼 계속 살아오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좀비처럼 살아와서 최근에는 심평원의 심사 기능까지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위탁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보험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어떻게 보면 좀 랑데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 쪽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법이 된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국민 편의 증진이라든지 경비 절감, 서비스 충실, 국민 소액보험 포기 감소 등을 하나의 중요한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자인 의사들을 보게 된다면 청구 업무의 요양기관의 전가, 즉 그거 전부 다 그 많은 이 업무들을 다 요양기관이 하게 된다. 그럼 그 비용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보험사 역선택,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만 골라서 가입시킬 것이다. 이건 나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구를 해서 전송 시 이익은 보험사가 갖는다. 근데 그 일은 사실 의료기관이 하는 거죠. 모든 요양기관의 관리 감독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이거 사실은 심평원의 꿈이었습니다. 심평원은 그 비급여 부분까지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통제를 통해서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료가 유출되는 점, 이 부분도 되고 좀 중요한 점도 간과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공익적인 사적 의료기관, 사적 기관의 현금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행정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부 형태다. 민간의 사적 영역까지 정부가 감독하는 초헌법적 행동이다 라고 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요양기관의 그 청구의 간소화 방안을 먼저 강구하라. 그 다음에 전송시의 인프라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평원 말고 정부기관 말고 다른 신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교육과 동일하게 되면은 이런 사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출산율도 저하됐듯이 의료도 이렇게 사교육처럼 악화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출산율 저하되면서 애도 못하게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현재 심평원은 이런 보험 쪽 부분, 급여 부분을 어느 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에 관한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OECD국은 이 의료비를 거의 관리 가능한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가 증가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와 의료비가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어떤 형평을 이루어가면서 가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2020년에 잠깐 튀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코비드 사태 때문에. 하지만 22년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좀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빠르고요. 즉 관리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증가 속도도 보게 되면 거의 최고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사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보시면은 한국은 의료비 증가율 7%, 그 다음에 개인 가계 부담 직접 의료비가 약 35% 되면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나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글로 가고 있다,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심평원이 이런 비급여 쪽 부분을 통제를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수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건이 요번에 법에 나온 거죠. 우리가 한번 이런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물론 방만하게 운영된 건 없잖아 있지만은 심평원에 의해서 어느 통제를 받게 되면서 그 서비스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주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잘 안 되죠. 돈이 안 되니까 의료기관이 이탈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이탈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의 혜택 가지고는 서비스량이 작다고 느낀 보험 가입자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참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사보험이라든지 자신의 돈을 더 투자해서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찾아서 또 다른 사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즉 자동차 보험을 심평원이 관리 감독하면서 의료기관이 이탈하게 되고 그 돈이 아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량이 적다고 느낀 보험 가입자들은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새로운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돈이 계속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보험에서 지출을 해주느냐 지출해주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의 혜택은 보험사가 받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 이해는 가능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자동차 보험은 선택보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되는 강제보험이기에 이 전체 의료비 보험비가 줄어들게 되면 나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즉 보험사기가 없어지게 된다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눌러주는 부분은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 민간사보험의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비슷한 경우는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까지도 심평원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심평원의 민간보험사의 위탁이 심평원에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심평원의 위탁에 의해서 줄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의료기관과 서비스량이 작동한 가입자들은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 즉 이쪽 부분은 심평원이 감독하지 않는 그러한 사보험이 되겠죠. 그런 사보험을 통해서 돈을 좀 더 내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간사보험은 심평원에 의해서 관리감독, 심평원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은 나타낼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은 의료기관의 이탈과 환자분들의 이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내 의료 공동화, 환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보험이, 민간 사보험이 심평원에 위탁 심사를 줘야 된다 또는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따라서 이 의료 시장과 공공의료의 메커니즘이 매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민간사보험이 심평원에 심사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걸 자유라고 일단은 우리가 가정해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감위 기재부가 있는데 민간사보험이 심평원 위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결국 국민은 두 군데로 돈을 내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던 건강보험에다 돈을 내게 되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4천만 명 가까이 들고 있는 민간사보험에 돈을 내게 됩니다. 즉 하나는 건보공단에서 강제적으로 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또는 하나는 민간사보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의료 형태에서 많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는 기본 장제적으로 요건 비강제적으로 내는데 이 비강제적 내는 부분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앞부분을 줄일 거기 때문에 줄여지거나 또 편리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쪽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사보험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경우 이 사보험의 늘어난 비용을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의료비를 문제로 해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시 사보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즉 의료비가 줄지 않죠. 즉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국민들이 깨닫는 것은 이미 의료비가 많이 상승한 뒤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공공의료비를 더 올리면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쳐서 공공의료비를 더 올리면 다 토탈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준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좀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료가 저비용의 문제라고 해왔지만 지금 50년간 계속 급여 부분을 올려왔습니다. 금액도 올려왔고 범위도 넓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구도에서는 공공의료비를 더 포함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조적 개선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기존의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될 수 없고요. 또한 건강보험
급여 환자만 진료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충분히 수가를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단편적으로 보면 역시 과거부터 급여 대상과 급여의 액수는 올려왔고, 그것이 혹시 미진한다 하더라도 올려왔으면 지금 현재 문제가 줄어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릴수록 의료비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충분히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빠듯하게 올려왔어도 지금 의료비 증가율이 최고이고 올해나 내년 중에 OECD 평균을 넘어가는 고비용 국가로 넘어가는데, 이것 또한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안정적인 더블 삼각형이 아닌 이런 한 삼각형에 거의 짬뽕처럼 다 우겨넣은, 강제적으로 어겨놓은 이 제도에 있는데, 이 제도를 초기에는 잘 썼지만 이 구조를 우리가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잘 전환을 시켰어야 되는데, 전환시키지 못하고 물먹는 하마 구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금 어떠한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백약에 무효이듯이 오히려 혁신의 타이밍만 계속 늦출 뿐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보험사의 심평원 심사를 하는 이런 법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요? 기본적으로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의료비 증가, 아니 경증만 보장되고 중증 걸리면 도움받지 못하는 현재 상태가 더욱더 악화 지속이 될 것이고요. 더욱더 가장 큰 피해는 이미 놓친 개혁의 타이밍을 점점 더 놓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개혁이든지 간에 나중으로 밀게 되면 개선하기가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질 수 있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를 보험사 자체 심사도 가능하게 된다면 지금의 공급자는 지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이런 민간사보험의 심평원 위탁을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마음이 심란한 상태로 가게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의 의료를 정부 자체가 어느 구조적 근본적 개선을 통해서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포퓰리즘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됩니다.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자꾸 뒷세대에 널리는 것이고, 자기가 집권하고 있었던 5년, 4년 동안에는 이 폭탄이 터지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터지지 않기 바라는 그 연장선상에 이번 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사는 심사를 보험사 자체가 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단기간에서는 보험사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길게 보게 되면 국민 의료비 억제라는 측면에서 심평원이 보험사에 어떻게 보면은 과다한 이익을 계속해서 보장해 줄지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은 이 법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형태가 됩니다. 바둑의 명언 중에 묘수가 3번이면 바둑에서 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정치권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묘수를 두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권에서 최소한 의료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합의하고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입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100년 대계를 보는 게 아닌 4년만 보는 묘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묘수로 벼터온 결과의 결정체가 바로 현재 사교육입니다. 결국 의료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정치, 미래에 고려 없는 정치가 한 단면이 이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100% 맞을 수는 없지만 현재 올바른 개혁보다는 현재 있는 어떻게 보면 의료비 상승을 일시적으로 거꾸로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진통제적인 일시적 처방을 내놓은 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 법의 위험성을 같이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